철수 할아버지, 오늘도 미숙이 할머니께 편지 쓰시는 거예요? 그럼 45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인데 매일 편지 써야지. 75세 박철수와 78세 김영호. 두 노인이 같은 요양원에서 70세 이미숙을 두고 벌이는 연애 전쟁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황혼 로맨스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왜 미숙 할머니는 항상 애매한 대답만 할까요? 그리고 간병인 소영이 보이는 의미심장한 미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어머, 이게 누구야? 철수 아니니? 푸른솔 요양원 1층 휴게실. 오후 3시에 따스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가운데 박철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45년 전 그의 첫사랑 이미숙이 그곳에 서 있었거든요. 미수가 정말 너구나. 철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우아하고 아름다운 그녀의 모습에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세상에 여기서 만나다니. 정말 오랜만이야. 미숙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철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휴게실에 있던 다른 어르신들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 집중되었어요. 특히 김영호는 심상치 않은 표정으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 새로운 입소자인가? 꽤 괜찮은데. 영호는 30년간 사업을 해온 자신의 안목을 믿었습니다. 저런 품격 있는 여성이라면 분명 좋은 집안 출신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미수가, 나도 이곳에 온 지 한 달 됐어. 정말 신기하다.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철수는 45년 전의 기억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시골 초등학교에서 만난 동료 교사였던 미숙. 그때는 서로 마음이 있었지만 각자의 길을 가야 했었죠. 나도 여기 온 지 일주일 됐어. 앞으로 잘 부탁해. 미숙의 말에 철수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다니 이것이야말로 운명이 아닐까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새로 오신 분이신가요? 김영호가 나타났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반들반들한 구두. 요양원에서도 격이 다른 모습이었어요. 김영호라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제가 제일 오래 있었죠. 뭐든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영호는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미숙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대한건설 전 회장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어요. 철수는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경쟁자 앞에서 자신은 초라해 보였거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미숙이라고 해요. 미숙은 영호의 명함을 받으며 우아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두 남자의 마음에 다르게 다가왔어요. 철수에게는 옛 추억의 온기가, 영호에게는 새로운 도전의 설렘이었습니다. 미숙 씨, 저녁 식사 후에 시간 있으시면 요양원 구경 좀 시켜드릴까요? 영호의 제안에 철수는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미수가, 우리 옛날 이야기나 좀 하자. 할 얘기가 정말 많잖아. 두 남자의 은밀한 경쟁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미숙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글쎄요.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그 애매한 대답이 두 남자의 마음에 더 큰 불을 지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면도도 깔끔하게 하고 가장 좋은 셔츠도 꺼내 입었어요. 45년 만의 재회인데 멋없는 모습은 보일 수 없었거든요. 아침 식사 시간. 철수는 미숙 옆자리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응. 그런데 김영호가 이미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게다가 테이블 위에는 고급 과일 바구니까지 놓여 있었어요. 미숙 씨,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한 겁니다.
요양원 음식만으론 영양이 부족하잖아요. 영호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샤인머스켓, 한라봉, 수입사과까지 값비싼 과일들이 가득했어요. 어머,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감사해요. 미숙은 당황스러워했지만 거절하지는 않았습니다. 철수는 씁쓸했어요. 자신은 요양원 매점에서 파는 바나나, 우유 한 팩도 부담스러운데 영호는 이런 고급 선물을 척척 해내는 거죠. 미수가 나도 뭔가 준비하려고 했는데. 아, 철수 씨도 앉으세요. 다 같이 나눠 먹어요. 미숙의 말에 철수는 겨우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좋지 않았어요. 식사 중에 영호는 계속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제가 사업할 때는 말이죠. 직원만 300명이 넘었어요. 여의도에 사무실 2개 층을 다 썼으니까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미숙은 감탄하며 들었습니다. 영호는 더욱 신이 났어요. 그래서 제 자식들도 다 의사, 변호사 시켰죠. 큰아들은 미국에서 의사하고 딸은 대기업 변호사예요. 철수는 점점 위축되었습니다. 자신은 평범한 초등학교 교사였고 자식들도 그저 평범한 직장인이었거든요. 철수 씨는 어떤 일 하셨어요? 미숙이 철수에게 물었을 때 영호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아, 철수 씨는 교사셨죠? 참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요즘 교사 월급이 얼마나 되나요? 은근한 무시가 섞인 말투였습니다. 철수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교사도 나름 보람 있는 일이죠. 물론이죠.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영호의 말은 위로인 듯 했지만 실제로는 더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때 간병인 정소영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들, 식사 맛있게 하고 계시네요. 미숙 할머니, 오늘 물리치료 시간이에요. 아, 벌써 그 시간이네요. 먼저 일어날게요. 미숙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두 남자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내가 같이 가겠어. 두 사람이 동시에 나서자 미숙은 난처해했어요. 괜찮아요. 소영 씨가 도와주실 거예요. 결국 미숙은 소영과 함께 자리를 떠났습니다. 두 남자는 서로를 노려보며 남겨졌어요. 철수 씨, 미숙 씨는 품격 있는 여성이에요. 그런 분한테는 그에 맞는 대우를 해드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영호의 도발에 철수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돈이 다가 아니야. 진짜 마음이 더 중요한 거지. 하지만 현실을 무시할 순 없잖아요. 미숙 씨 같은 분이 무료급식소에서 봉사하신 적 있을 것 같습니까? 영호의 말에 철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미숙의 품격 있는 모습을 보면 좋은 집안 출신인 게 분명했거든요. 어쨌든 공정하게 경쟁합시다. 미숙 씨가 누구를 선택할지는 그분이 정하는 거니까. 영호는 여유롭게 미소 지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혼자 남은 철수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돈 없는 게 이렇게 서러운 일인가.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45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을 그냥 보낼 수는 없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철수는 다시 한번 결심을 다졌습니다. 돈은 없어도 진심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아. 철수는 요양원 화단에서 예쁜 꽃을 몇 송이 따서 작은 꽃다발을 만들었어요. 비록 값비싼 선물은 아니지만 정성이 담긴 선물이었습니다. 미수가 이거 받아줘. 직접 만든 거야. 철수가 수줍게 꽃다발을 내밀자 미숙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 정말 예쁘다. 고마워, 철수야. 철수는 가슴이 뛰었어요. 역시 진심은 통하는 법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미숙 씨, 잠깐만요. 김영우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대단한 것을 들고 왔어요. 제가 꽃집에 주문한 장미 100송이입니다.
미숙 씨 같은 분께는 이 정도는 되어야죠. 빨간 장미 백송이가 담긴 거대한 꽃다발이었습니다. 요양원 로비 전체가 장미 향기로 가득 찼어요. 철수가 들고 있던 작은 들꽃 다발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큰 꽃다발은 처음 봐요. 미숙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모두 구경하러 몰려들었어요. 우와, 영호 씨 정말 대단하시네. 저런 꽃다발이 얼마나 할까? 역시 돈 있는 사람은 다르구나. 사람들의 감탄사가 쏟아졌습니다. 철수는 점점 작아졌어요. 미숙 씨, 저녁에 시간 되시면 요양원 근처 한정식집에서 식사 어떠세요? 제가 예약해 두었습니다. 영호는 계속해서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한정식집이요? 네, 1인당 15만 원짜리 코스요. 미숙 씨 같은 분이시라면 그 정도는 드셔보셨을 텐데요. 철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15만 원이면 자신의 한 달 용돈과 비슷한 금액이었거든요. 아, 그런데 영호 씨, 요양원에서는 외박이 어렵지 않을까요? 미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영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원장님과는 잘 아는 사이거든요. 후원금도 많이 내고 있고요. 정말이었습니다. 영호는 요양원에 매달 1천만 원의 후원금을 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 대우를 받고 있었죠. 그럼 잠깐 생각해 볼게요. 미숙의 대답에 영호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철수는 절망적이었어요. 돈으로는 도저히 경쟁할 수 없었거든요. 그때 간병인 소영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들, 무슨 일이세요? 로비가 시끌시끌하네요. 아, 소영 씨. 영호 씨가 미숙 할머니께 장미 백송이를 선물하셨어요. 다른 어르신이 설명했습니다. 소영은 장미꽃을 보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로맨틱하시네요. 미숙 할머니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소영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이었어요. 미숙 할머니, 오늘 오후에 상담 시간 있으시죠? 아, 맞다. 깜빡할 뻔했네요. 미숙은 소영과 함께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던 철수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상담? 무슨 상담을 하는 걸까요? 영호는 승리감에 들떠 있었습니다. 철수 씨,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저와 당신은 애초에 급이 다릅니다. 급이 다르다고? 미숙 씨 같은 품격 있는 여성이 선택할 사람이 누구겠어요? 당연히 그에 걸맞은 남자겠죠. 영호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철수는 분했지만 반박할 말이 없었어요. 실제로 모든 면에서 영호가 앞서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철수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마음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거야. 철수는 작은 들꽃 다발을 꼭 쥐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영호한테 이길 수 있을까? 새벽 2시 철수는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도 계속할게요. 간병인 소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시간에 누구와 통화를 하는 걸까요? 철수는 조심스럽게 소영이 있는 쪽으로 다가갔어요. 미숙 할머니는 정말 연기를 잘하세요. 두 할아버지가 완전히 넘어갔어요. 연기, 무슨 말일까요? 네, 돈은 절반씩 나누기로 했잖아요. 영호 할아버지에게서 받은 것도 많고요. 철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철수 할아버지는 돈이 없어서 별로 건질 게 없지만 그래도 계획대로 진행할게요. 건질 게 없다고? 계획이 뭐라는 거죠? 철수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네,
미숙 할머니도 전문 배우 출신이라서 정말 자연스럽게 해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전문 배우? 미숙이가? 철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첫사랑 미숙이 배우라고? 내일 영호 할아버지가 또 뭔가 비싼 선물 준비했다고 하니까 적당히 감동하는 척 해달라고 전해주세요. 소영은 계속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네, 이번 일이 끝나면 우리 둘 다 꽤 많이 벌겠어요. 미숙 할머니 연기력이 정말 대단해요. 철수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벽에 기대어 겨우 몸을 지탱했어요. 그동안 자신이 느꼈던 모든 감정이 가짜였다는 말인가요? 아, 그리고 철수 할아버지가 좀 의심스러워하는 것 같으니까 조심해야겠어요. 철수는 급하게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설마, 정말 그런 거야? 하지만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미숙이 항상 애매한 대답만 했던 것, 소영과 자주 상담을 했던 것, 그리고 영호의 비싼 선물들을 거절하지 않았던 것.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미숙이가 그런 사람일 리 없다고. 철수는 자신을 달랬지만 의심은 계속 커져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일부러 미숙을 자세히 관찰해 봤어요. 미숙아, 어젯밤에 잘 잤어? 응, 잘 잤어. 고마워. 미숙의 대답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지만 철수의 눈에는 뭔가 어색해 보였어요. 미숙아, 우리 젊었을 때 기억나? 그때 내가 학교 연극부에서 활동했잖아. 그랬나? 잘 기억이 안 나네. 미숙은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이상했어요. 연극부 활동은 미숙이 자랑스러워했던 일인데요. 그때 내가 주연을 맡았던 연극. 제목이 뭐였지? 글쎄, 기억이 가물가물해. 미숙은 더욱 어색해했습니다. 그때 소영이 나타났어요. 미숙 할머니, 오늘 상담 시간이에요. 아, 벌써? 그럼 먼저 갈게. 미숙은 급하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철수는 그 모습을 의심스럽게 바라봤어요. 정말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철수는 진실을 알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철수는 며칠 동안 미숙과 소영을 몰래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어요. 소영 씨, 오늘 영호 씨가 또 뭔가 준비했다면서요? 네, 이번엔 다이아몬드 목걸이래요. 200만 원짜리라고 하더라고요. 철수는 상담실 문 뒤에 숨어서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그럼 오늘도 감동받는 연기 부탁드려요. 당연하죠. 저도 프로 배우였는데요. 미숙의 말에 철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배우였던 거예요. 그런데 철수 할아버지는 어떻게 할까요? 너무 의심하는 것 같은데. 걱정 마세요. 어차피 돈 없는 할아버지니까 별로 건질 것도 없어요. 적당히 희망을 주면서 끌고 가면 되죠. 소영의 차가운 말에 철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 일을 계속할 건가요? 영호 할아버지한테 최대한 많이 받을 때까지요. 저 사람 재산이 꽤 많다던데 한 5천만 원 정도는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5천만 원이요? 정말 대박이네요. 그 돈으로 우리 둘 다 새 시작할 수 있어요. 저는 연기학원 차리고 당신은 간병인 학원 차려요. 철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급하게 그 자리를 떠났어요. 방으로 돌아온 철수는 크게 충격받았습니다. 45년 만에 만난 첫사랑이 이런 사기꾼이었다니.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영호가 속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무리 경쟁자였지만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영호 씨한테 알려줘야 하나? 아니면 철수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곧 결론을 내렸어요. 그날 저녁
철수는 영호를 찾아갔습니다. 영호 씨, 할 말이 있어요. 무슨 일인가요? 혹시 항복하는 건 아니죠? 영호는 여전히 여유로웠습니다. 미숙 씨에 대해서 말인데요. 아, 미숙 씨가 저를 선택하기로 했나 보군요. 당연한 결과죠.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철수는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사실은 미숙 씨가 그때였습니다. 어머, 두 분이 여기 있으셨네요. 미숙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뒤에는 소영도 따라왔어요. 영호 씨, 오늘 준비하신 선물 정말 감사해요. 미숙은 목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미숙 씨 같은 분께는 이 정도는 되어야죠. 영호는 뿌듯해했습니다. 철수는 미숙과 소영을 번갈아 보았어요. 두 사람 모두 태연한 표정이었습니다. 철수 씨, 무슨 할 말이 있으셨다고요? 미숙이 물었을 때 철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금 당장 폭로하기에는 확실한 증거가 부족했어요.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저는 먼저 들어갈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미숙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철수는 그 뒷모습을 복잡한 심정으로 바라봤어요. 정말 완벽한 연기야.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만하군. 하지만 철수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반드시 확실한 증거를 찾아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어요. 이틀 후, 철수는 마침내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습니다. 소영이 급하게 외출을 하게 되었고, 미숙은 혼자 남게 되었어요. 지금이야. 미숙이와 단둘이 대화할 수 있는 기회다. 철수는 미숙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정원에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미숙아, 잠깐 얘기 좀 할까? 응, 그래. 앉아. 미숙은 평소와 다름없이 대답했습니다. 미숙아,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줘. 철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너 정말 간호사였어? 미숙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당연하지. 왜 그런 걸 물어봐? 그럼 간호사 면허증 좀 보여줄 수 있어? 면허증은 집에 두고 왔어. 미숙은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럼 어느 병원에서 일했는지라도 말해줘. 그게 오래된 일이라 잘 기억이. 미숙은 점점 더 어색해했어요. 철수는 확신했습니다. 역시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맞았어요. 미숙아, 나는 내가 배우라는 걸 알고 있어. 뭐? 무슨 소리야? 소영이랑 통화하는 거 들었어. 너희들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미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철수야, 그게 영호한테서 돈 뜯어낼 생각이지? 5천만 원까지 노린다면서? 철수의 말에 미숙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 어떻게 알았어? 미숙은 한숨을 쉬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순간 그녀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말 대단하네. 그렇게 티 안 나게 했는데. 이제 미숙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계산적이고 차가웠어요.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예전 내가 이런 사람은 아니었잖아. 예전? 철수야, 나는 애초에 너를 모르는 사람이야. 뭐라고? 이미숙이라는 이름도 가짜고 45년 전 이야기도 다 지어낸 거야. 너 혼자 착각하고 있었던 거라고. 철수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동료 교사였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야. 나는 배우 출신이고 소영이는 내 매니저야. 요양원에서 돈 많은 할아버지들 찾아서 이런 일 하는 게 우리 사업이라고.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몇 군데 요양원에서 이런 식으로 돈을 벌었어. 너희들 같은 외로운 할아버지들은 정말 쉬운 타겟이거든. 그럼 나는
너는 돈이 없어서 별로 건질 게 없었어. 그냥 영우 할아버지 경계심 풀어주는 역할 정도였지. 미숙의 말은 잔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들켰으니까 어쩔 수 없네. 영우 할아버지한테 마지막으로 큰 건 하나 더 털고 떠나야겠어. 안 돼. 영우 씨한테 말할 거야. 철수가 일어서려고 하자 미숙이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철수야, 너도 공범이 되고 싶어? 뭐? 내가 영우한테 말할 수도 있어. 철수가 처음부터 이 계획을 알고 있었다고. 누가 믿겠어? 가난한 할아버지의 말을? 미숙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게다가 너도 나를 좋아하는 척하면서 영우 할아버지 질투하게 만들었잖아. 공범 맞네. 철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로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있어. 며칠만 더 있으면 우리도 떠날 거야. 미숙은 차갑게 말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혼자 남은 철수는 절망에 빠졌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영우 씨를 구할 방법이 없을까? 다음 날 아침 철수는 결심을 했습니다. 영우 씨를 구해야 해. 비록 경쟁자였지만 이렇게 당하게 둘 순 없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테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철수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요양원에 낯선 젊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누구시죠? 저는 형사 박민수라고 합니다. 잠깐 얘기 좀 할까요? 형사? 철수는 깜짝 놀랐어요. 혹시 이미숙이라는 여성 아시나요? 아, 네. 알죠. 무슨 일인가요? 이 여성이 여러 요양원에서 사기를 쳤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혹시 이상한 점을 느끼신 적 있나요? 철수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온 거예요. 사실은요. 철수는 그동안 목격한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정말 확실한가요? 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소영이라는 간병인과 함께 계획을 세웠어요. 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증거를 수집할 동안 평소처럼 행동해 주세요. 절대 들킨 티 내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수는 안도했어요. 드디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한편 미숙과 소영은 마지막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오늘 영우 할아버지한테 큰 건 하나 더 털고 끝내자. 뭘 할 생각이야? 가짜 의료비 청구서. 내가 갑자기 심장병에 걸렸다고 하면서 수술비 3천만 원 빌려달라고 할 거야. 와, 정말 치밀하네. 그럼 총 8천만 원 정도 되겠다. 두 사람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날 저녁 미숙은 계획을 실행에 옮겼어요. 영우 씨, 사실 제가 갑자기 심장이 너무 아파서. 어머, 미숙 씨, 괜찮으세요? 영우는 깜짝 놀라며 다가왔습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수술이 필요하다고 해요. 미숙은 가짜 진단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수술비가 3천만 원인데 제가 돈이 없어서. 3천만 원이요? 그 정도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영우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너무 큰 돈인데. 미숙 씨 목숨이 더 소중하죠. 내일 당장 돈을 준비하겠습니다. 미숙은 속으로 웃었어요. 역시 쉬운 타겟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이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을요. 철수는 형사가 준비해준 녹음기를 숨겨두었거든요. 이제 결정적 증거가 생겼어. 다음 날 영우가 돈을 가져오기로 한 그 순간. 경찰입니다. 갑자기 형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미숙 씨, 정소영 씨,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미숙과 소영은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요? 무슨 사기요? 요양원 노인 대상 연애 사기 및 의료비 사기 혐의입니다.
증거가 있어요? 물론입니다. 모든 대화를 녹음했거든요. 형사가 녹음기를 꺼내자 두 사람은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제보자도 있습니다. 철수가 나타났어요. 철수야, 내가 신고했어? 미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당연하지. 영호 씨가 당하는 걸 그냥 볼 수 없었어. 영호는 모든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죠? 영호 씨, 미숙 씨는 진짜 미숙 씨가 아니에요. 전문 사기꾼이었습니다. 철수가 모든 것을 설명해 주자 영호는 충격에 빠졌어요. 그럼 그동안 제가 준 선물들이 다 사기당한 거예요. 하지만 이제 끝났어요. 미숙과 소영은 수갑을 차고 끌려갔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푸른솔 요양원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철수와 영호는 원장실에 앉아 있었어요. 두 분 덕분에 큰 사건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원장은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특히 철수님, 처음엔 본인도 속고 계셨는데 용기 내어 신고해 주신 덕분입니다. 철수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어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영호 씨가 더 큰 피해를 당할 수 없었거든요. 영호는 철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철수 씨, 정말 고마워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라요. 아니에요. 저도 처음엔 완전히 속았었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철수 씨, 어떻게 의심하게 되셨어요? 사실 처음엔 질투 때문이었어요. 영호 씨가 비싼 선물을 하시는 게 부러웠거든요. 철수는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소영이 통화하는 걸 듣고 나서야 진실을 알게 됐어요. 정말 다행이었네요. 제가 3천만 원까지 더 줄 뻔했어요. 영호는 아찔해했습니다. 영호 씨, 사실 제가 사과할 게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처음에 영호 씨를 경쟁자로만 생각했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무시하기도 하고요. 철수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철수 씨를 가난하다고 무시했죠. 정말 죄송해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이제 우리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영호가 손을 내밀자 철수는 기꺼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물론이죠. 며칠 후 두 사람은 요양원 정원에서 바둑을 두고 있었어요. 철수 씨, 정말 바둑 실력이 대단하네요. 영호 씨도 만만치 않아요. 역시 머리 쓰는 일을 오래 하셨네요. 두 사람은 즐겁게 대화하며 게임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철수 씨, 이번 일로 뭔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뭐죠? 진짜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착각하고 있었네요. 영호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상대를 이기려고만 생각했지, 진짜 마음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때 새로운 간병인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들, 새로 오신 입소자분이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세요. 새로 오신 분이요? 곧 한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희라고 해요. 잘 부탁드려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이번엔 천천히 친구부터 해봐요. 좋은 생각이에요. 급할 것 없잖아요. 철수와 영호는 더 이상 경쟁하지 않았어요. 대신 서로를 배려하며 새로운 할머니와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어갔습니다. 요양원의 다른 어르신들도 이 광경을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역시 진짜 친구가 최고야. 맞아. 돈보다 마음이 중요한 거지. 푸른솔 요양원에는 다시 따뜻한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철수와 영호는 이번 일을 통해 진정한 우정을 발견했고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처음엔 두 할아버지의 사랑 경쟁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치밀한 사기극이었다는 반전이 정말 충격적이었죠. 하지만 진짜 감동은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가 경쟁자였던 영호 할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용기를 낸 모습 말이에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결국 박철수 할아버지였습니다. 처음엔 가난해서 초라해 보였지만 마지막엔 정의감과 용기로 모든 것을 해결한 진정한 영웅이었죠.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호 할아버지는 돈으로 사랑을 얻으려 했지만 결국 속임을 당했죠. 진정한 관계는 돈이 아닌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둘째, 정의감과 용기의 소중함입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자신도 상처받은 상황에서 경쟁자를 구하기 위해 나섰어요. 이런 용기가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셋째, 진정한 우정의 가치입니다. 경쟁과 질투를 넘어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할 때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는 외로운 어르신들을 노리는 다양한 사기가 많습니다. 연애 사기,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등 교묘한 수법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처럼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서로 도우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감사합니다.